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독서하는 예시쌤입니다. 다들 열심히 독서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1월 독서 목표가 9권 읽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총 11권의 책을 읽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독서를 할 때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목표를 세우고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1월에 읽었던 책 11권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독서 초보님들께서 읽지 말아야 할 워스트 책 한 권과 꼭 읽어야 할 베스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올라왔던 댓글 사연을 통해서 우리 같은 독서 초보님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이 영상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한 31살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 여러 문제에 부딪혀 독서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서를 한 지 한 달쯤 되어 가네요. 10권째 읽고 있는데 독서 초보라 주말에 15시간을 읽어도 책의 절반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그리하여 주말 내내 책을 읽고 평일에도 4시간 이상은 책 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서 흐름이 끊겨 읽은 부분을 다시 읽고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 넘어가고 많이 읽다 보면 이해력이 늘어난다. 완벽하게 읽으려 하지 말고 일단 읽자. 다독의 중요성 다시 깨닫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된 댓글 아닙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을 때 너무 꼼꼼하게 읽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왜 지식을 딱 정말 얻어서 그런 전공서적 있죠. 네.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얻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전공서적들은 정말 정독을 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처음 독서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고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런 책은 조금 나중에 조금 내가 독서 습관이 생기고 내 책 읽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 더 충분히 많이 읽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더 잘 남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쉬운 책부터. 네. 그래서 내가 좀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책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책을 하나 고르세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재밌으니까 내가 계속 읽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 흥미 위주의 책들을 고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뭔가, 난 책을 읽어서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예,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목표가 좀 처음에는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심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채우기는 처음에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책들을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인다. 그러면 그때 조금 한 단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읽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1년 동안 바짝 읽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책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셨다 하셨잖아요. 31살이라고 하셨죠. 저는 뭐 41살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막 몇 권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계속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물론 독서가 일찍 시작할수록 좋긴 좋겠죠.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만의 때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평일에 4시간, 주말에는 15시간. 대단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계시는데 너무 조금 진짜 짠하더라고요, 저는. 응원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책 읽을 때 잘 읽어지시나요? 네. 아, 네. 이게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독과 속독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네, 이렇게 속독으로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림으로 읽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정독을 해서 엄청 열심히 읽어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책은 책 한 권을 내가 읽었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정독을 하면 약간 좀 더 남겠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조금씩 지날수록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이게 24시간, 막 48시간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읽었던 책이 그 한 권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네,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독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네, 독서 습관이에요, 습관. 이걸 매일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읽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틈틈이 읽으셔야 되고요. 네, 틈틈이. 항상 책을 갖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읽으시고, 아니면 요즘은 뭐 리디북스나 이런 거, 네, 저희가 모바일로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네, 갖고 다니시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각자 취향에 맞게 책을 항상 읽을 수 있게 가지고 다니세요. 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매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막 그래, 이따 틈틈이 읽어야지 이렇게만 하면 또 못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많이 읽어요. 일어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요. 책을 읽으려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이제 예전에 조금 약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일찍 일어났다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제가 이번에 해보자, 다시 습관을 들여보자 해서 4시 반, 5시 반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조금 약간, 네, 나를 좀 워밍업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습니다. 눈 뜨자마자 책을 읽으려고 하면 잘 안 읽어져요. 좀 워밍업이 필요해요. 네, 네,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틈틈이 좀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권의 책을 읽었고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욕심대로 잘 읽어지지가 않아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지나셔야지 더 빨리 읽으실 수 있고, 더 머리에 남는 그런 독서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독서 초보라서요. 네. 되게 독서 고수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번 독서 노하우 이런 걸 찾아서 한번 보세요. 독서법에 대해서. 그분들의 정리 스킬, 네. 정리를 꼭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책만 읽으면 이게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한 습관을, 그것도 자기에 맞게 찾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노하우를 저희가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노하우도 다 틀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씩 나한테 조율해 가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 나만의 노하우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네, 독서 초보님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네, 저희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근데 목적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되게 즐거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독서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자기 개발, 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전 성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 위주로 좀 읽거든요. 그런 책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저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때로는 조금, 네, 그 시기에 따라서 열심히 100m 달리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달리다가도 계속 달릴 순 없잖아요. 지금 이분의 댓글을 보면 지금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세요. 그쵸? 지금 이 시기에는
네, 필사적으로 달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시고요. 진짜 내가 숨이 차서, 네, 내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는 달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한계점을 넘으시면 분명히 내 레벨이 올라가십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네, 또 숨이 차실 거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서 성취력도 맛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우리도 독서 고수님들 하는 거 보고 열심히 따라서, 네, 벤치마킹 하고요. 네, 내 걸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읽어가는 거죠. 한 권 한 권 쌓아가는 거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제가 11권의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좀 경제 쪽으로 좀 약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경제 관련 책을 좀 읽습니다. 1월 달에 보니까 제가 독서 책 읽고 리뷰한 게 많진 않았는데 사이토 이토리 책 3권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4권의 책을, 사이토 히토리 책 4권을 읽었었어요. 돈의 진리, 부자의 행동습관, 인간관계, 부자의 운, 이렇게 해가지고 4권의 책을 읽었는데, 네, 사이토 히토리 책은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일본에 약간 그런 신사 문화? 약간 그런 게 조금 녹아져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분의 마인드 자체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인생을 즐겁게 살고,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예, 이어져서 이분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의 마인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책이 쉬워요. 네,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네, 반일 감정이 좀 심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네, 사이토 히토리 책도,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보실 수 있어서, 예, 좋았고요. 상식 밖의 경제학.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예전 책이긴 한데, 이 책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함에 있어서, 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단 말이야? 약간 이런 굉장히 상식 밖에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월이다 보니까 좀 나의 이제 마인드를 조금 더 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 네. 5권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네.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네. 조던 피터슨의 책. 네.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이 책,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12가지 법칙, 제가 간단하게 그냥 12가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다들 많이 아시나? 네. 이 책은, 네, 법칙, 인생의 법칙, 네, 12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네.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덟 번째,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열 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12번째,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며 쓰다듬어 주어라. 네, 이렇게 12가지의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읽었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자, 네, 그리고 나머지 4권의 책을 설명드리자면, 네,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그래서 명상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
세계 0.1%들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상을 좀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저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막 어렵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아침에 좀 약간 평온하게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명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던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명상에 관련된 책도 한번 보시면 좀 내 생각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이제 평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 보면 마흔에는 홀가분해지고 싶다. 네, 그리고 마음이 하찮니? 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 네, 이 책 두 권은 좀 솔직히 그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에세이예요. 두 개 다 에세이인데 솔직히 이 책은 굳이 처음 독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뭔가 자기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 더 좋은 책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 자, 그리고 당신이 옳다.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책이 이제 적정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학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읽어볼까, 막 이런 게 나올까, 이렇게 하시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공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뻘짓하고 있었구나. 이게 공감이 아니었구나. 이게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지만 공감이라는 기술을 배우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우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되게 공감됐던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각각 개별적 존재, 모두가 서로 다른 유일한 존재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다르다. 그러므로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관심을 갖고 그의 속마음을 알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물어봐주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그 자체다. 그것이 공감적 태도다. 공감적 태도가 공감이다. 그 태도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 마음을 더 열게 만든다. 공감적 태도가 공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실상 내 머리로 오는 내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물어봐주고 내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내가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 자체가 공감이다. 이 공감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공감이라는 거죠.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많이 했고 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반성도 많이 했어요. 이 책 되게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1월 첫 번째 읽었던 책이 바로 공간혁명이었습니다.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긴 한데요. 뭐랄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내 공간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지 좀 팁을 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실정이 조금 안 맞긴 해요. 외국에 되게 그런 다양한 건물들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이 건물의 이런 면이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팁을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금 방, 내 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지 이런 팁을 얻기는 조금 굉장히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네,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읽어보시면 좋긴 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11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한 워스트 1위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짠! 네, 12가지 인생 법칙입니다. 독서 초보님들께서 절대 읽지 말아야 할 워스트 책. 저는 이 책을 꼽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전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목만 아까 제가 읽어봐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와, 좀 뭔가 솔깃솔깃하죠? 읽어보고 싶죠? 근데 절대 지금 읽지 마세요. 예, 한 6개월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그랬거든요. 예, 저는 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읽을만 해요,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예, 책 한, 네, 책 한 50권 이상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공백님, 네, 그 분께서 리뷰한 걸 봤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예, 공백님,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상을 보고도 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나에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독서 초보님들께는 이 책, 네, 워스트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네,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성경적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고요. 네, 선악과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막 뭐라 할까, 그런 사상들 있죠. 종교뿐만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게 이 조던 피터슨이 굉장히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 자기가 막 이렇게 여태까지 수집했던 모든 지식들을 다 이 책에 쏟아 부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읽는데 조금 과부하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간신히 읽었던 책이고,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쉽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왜 태초부터 나오냐고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베스트 책 뽑겠습니다. 짜잔! 네. 당신이 옳다예요. 네.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 가족들부터 그쵸?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같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공감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이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진짜 많이 느낀 바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혜신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 네, 이 책은 베스트로 추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저리 약간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읽었던 책을 한번 다 소개해 드리면서 워스트와 베스트 책을 한 권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오늘은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까 그 독서 초보님의 그 댓글 뭔가 제가 조금 약간 총대를 메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독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독서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과정을 넘길 수 있을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본 거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 열심히 보고 저희가 어느 선까지는 한계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지금 과정이 조금 힘을 내시고 열심히 읽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